문재인 정권이요, 무능한 야당에 안주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는 도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법무장관과 권익위원장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발표 좋은데요. 자,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송영무, 그리고 김상곤, 조대엽, 이런 네 사람을 야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켜가겠다. 특히 송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입에 말을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서주석이라는 친노 핵심 출신의 국방부 차관을 앉혀놓고 장관은 장성 출신의 약점 많은 껍데기를 앉혀서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러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관을 할 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산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STX를 고소감을 납품케 하고 그 납품한 고소감도 갈짓자 행보가 문제가 되어서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리고는 퇴임 이후에 이 STX와 관련이 있는 법률 대리인이 율촌이라는 회사로부터 한 달에 3천만원씩 2년 9개월을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후 뇌물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로부터 2년 반 동안에 2억 4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송 후보자의 동생이 감사원에 있을 때 LIG 넥스원을 감사하던 부분과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자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런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군 내부에 있던 당시 해군 총장일 때 납품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강제로 덮게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방산업체로 넣어준 STX가 그렇게 되기 전에 딸이 주식을 사서 나중에 선정이 되니까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연평해전에 공을 세웠다 해서 훈장을 받아서 그 훈장으로 딸이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아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갔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거의 막 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 의혹까지 터졌고 조금 전에 음주전력을 시인하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91년 해군 중령 시절에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국방부의 장관 내정자 청문회 TF팀이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감추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자, 제보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 작전사 헌병들과 모의해서 사건을 은폐했다고 하고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기가 조치됐다. 경찰은 헌병대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헌병대에서 소속 지휘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종결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어떤 처벌 내용도 통보받지 못하였길래 이 부분을 없었던 것처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거의 점입 가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휘관으로서 책임, 도덕성, 양심,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의 막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 총선 때 비례대표를 신청했는데 비례대표가 되지 않은 부분에 이런 경력에 대해서 당에서 알고 있어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수노조위원장 재직할 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선언문을 거기에 이름을 서명하고 낭독까지 했다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 사람의 논문 표절 문제에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교수 재직할 때 출판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도서출판 노기현이라는 이런 회사의 대표직을 맡았답니다. 한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는데요. 겸직을 위한 총장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회이사를 겸직하더라도 총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이 정한 겸직 의무를 위반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2014년 당시 김상곤 후보자 측근이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서 불법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 또한 한 문화예술민간단체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떳떳하지 못한 일은 틀림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음주운전이나 임금체불이나 발언 관련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그야말로 허접하게 보였던 조대엽이 조금 나은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송영무가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에 있다. 내가 12억 3천만 원을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회사로부터 받았다. 과거에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16억에 이 변호사 개업한 이후 수임했던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총리직을 물러났는데요. 이 지금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송영무의 12억 3천만 원이 안대희 16억보다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자, 청와대는 송영무 후보자 검증대 의혹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송영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도 했답니다. 내부 검증에서 문제가 여럿 나와서 안 되는가 싶었는데 그대로 발표나는 것을 보고 의아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문회에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러는가라고 하는 이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송 후보자 인사 발표를 대선 후 한 달이 넘도록 하지 않으면서 재검증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높은 고문료나 이 방산업체 유착 이야기들이 다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청와대가 한마디로 비육사, 즉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장관은 안 보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청와대가 야사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송영무를 끝까지 지키겠다,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가고 있는 부분은요. 정말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지지율만 믿고 또 야당이 아주 어리버리하게 병신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얼마나 교만한가에 대한 지금 행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통을 내세웠던 당청의 게시판이 없어졌다라는 어제 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은 토론이 과열돼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청은 페이스북 다른 창구를 활용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시민들은 다시 열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야권이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게시판도 활용 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자유 게시판이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 등과 문재인 지지자 등이 쌈박질이 생기니까 내부 분란을 노출하지 말자, 약점을 노출하지 말자 해서 닫았는데 대선이 끝나도 아직 열지 않고 청와대는 문재인 극성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럴 때마다 한마디로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국민의 뜻이다라고 했고 참여민주주의의 새 지평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게시판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없어진 거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청와대 게시판이 자동 철거된 건데 그거하고 저거가 집권해서 그 게시판을 여는 거하고가 무슨 상관이라고 박근혜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까?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대통령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 했는데 막상 취임하고 났는데 기자들이 현안에 물어볼 기회도 한 번 없고 문정인이 임동원이 만나고 간 것도 지난 주말에 뒤늦게서 알려졌습니다. 이 정권 청와대가 직원들의 어떤 이 폰을 단속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전 정권 지우기는 빛의 속도로 잘합니다. 국정교과서 바로 폐기해버렸고 창조경제 폐기되었고 원전도 폐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전 정권의 모든 것은 다 폐기되어 가고 있고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셀프 반성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 지우기 병은 역대 정권마다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생긴 일종의 병입니다. 자,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으려 하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5년마다 단임으로 새로 된 대통령들이 전 정권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틀을 짭니다. 공무원은 5년마다 자기 머릿속을 완전히 새로 리셋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마디로 우리가 보았던, 저는 DJ 정권에서 일을 했는데 노무현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 정권은 DJ 정권과는 완전히 별개의 정권으로 보였습니다. 후보 때부터 거의 DJ 정권과는 단절해가는 한마디로 혁명군이 진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문정인 같은 사람을 앞세우고 사드와 전시작전권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옳으니 우리를 지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정권을 지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높으니 그것이 면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멍청한 야당들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더라도 지지율이 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간에 혹시 들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어찌 되는가 한번 봐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로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해서 완전히 망하고 싶습니까? 저는 정권이야 어느 정권이건 망하거나 말거나 이해관계도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나마 국가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기는커녕 국가가 국민을 괴롭히는, 어제 보니까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50만원씩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의 위법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 즉 국민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는데요. 그런 정신적 고통을 하기로 말하면 이 정권도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반성을 좀 해봐야 됩니다. 타겟민을 놓고 끝까지 또 버티고 있습니다. 타겟민을 방미에 굳이 데려가겠다라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여성에 대한 성적 발언 이외에도요, 과거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용민 씨가 미국의 부시 때 국무장관을 했던 곤돌리자 라이스를 강간해 죽이자고 말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집회하다 교통신호 어긴 정도의 발언이라고 옹호했다는 겁니다.
또 그가 한 말이 성희롱이라면 전두환을 살인마라고 하면 노인 학대다. 전쟁 광해에 대한 천박한 욕설이다 라고 또 했습니다. 자, 거의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보면 청와대 앞길을 열었다고 뭐 뉴스마다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앞길을 여는 소통이 이게 무슨 이벤트 기획가인 타겟민의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청와대 앞길을 열 만큼 소통하고 싶으면 타겟민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시각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지금 데리고 가면서 미국까지 가고 이걸 딱 다물고 있는 부분은요. 청와대가 얼마나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습게 보고 있느냐.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선거 공신, 한마디로 이벤트를 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이 사람을 우리는 자를 수 없고 데리고 간다. 적들의 비판 때문에 충신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이 오죽했으면 타겟민이 청와대에 있는 것 자체가 몰상식의 극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마이뉴스가 여교사도 섹스한다. 그게 어떻단 말인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을 언급한 타겟민의 그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음습주의 아니냐, 성적인. 그런데 강간문화를 성해방으로 포장한 타겟민, 그리고 이를 지적한 사람들을 음습주의라고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요, 같은 뿌리에서 놓은 분이 하는 이야기니까 새겨들어야 되겠죠. 청와대 실무진의 상당수가 운동권 동질 집단이라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물론 운동권 출신을 포함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비서실장, 1, 2 부속실장, 국정상황실장, 춘추관장 등이 이렇게 지나치게 운동권 편중 인사로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해서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코드 인사가 심각한 것은 국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해 대처하는 데 실패하는 크나큰 우를 범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잘못된 인사 문제만큼은 인사가 만사라는 입장에서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후보는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김상곤 후보자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조대엽이 음주운전, 송영무의 천문학적인 자문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눈높이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가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겨 부적격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청와대가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모에 불과한 조국의 국회에 출석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뉴스거리가 되느냐, 이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국회에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지지율 속에 숨어있는 국민의 진심을 똑바로 한번 보길 바랍니다.